일본이 보유하게 될 가장 위협적인 전력, 거의 항공모함급인 이즈모급 호위함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자칭 호위함이라고 얘기하고 다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항공모함 수준인 이즈모급 호위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일본은 핵폭탄을 맞으며 항복을 선언했죠. 이후 전범국이라는 낙인에 군대를 가질 수도 전쟁을 일으킬 수도 없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일본 헌법 구조에 따르면 방어 목적이 아닌 전쟁을 스스로 시작할 수 없으며 육해공군을 비롯한 군사 전력도 보유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 국가 교정권도 인정되지 않죠. 이렇게 전쟁에서 패한 일본은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에게 유리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에겐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이죠. 6.25 전쟁 당시 일본은 미국과 유엔 연합국의 병참 기지 역할을 하며 세계대전 이후 몰락했던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자유진영의 최선봉으로 미국의 지원을 받아 다시금 군사력을 키웠는데요. 다만 헌법상 정식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니 스스로를 지킨다는 의미로 자위대를 창설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소련의 잠수함을 견제할 목적으로 일본 해상 자위대에 많은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당시 해상 자위대는 소련의 잠수함을 수색하고 탐지하고 경멸하는 대잠 임무와 소련이 동북아 바다와 태평양 입구에 설치한 기뢰를 찾아 제거하는 소해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렇게 미국은 미일 상호방지 지원 협정에 따라 군함과 대잠 초계기와 대잠 공격기를 지원하죠. 그런데 일본 해상자위대 입장에선 이런 상황이 썩 마음에 들진 않았는데요. 강했던 과거 세계대전의 일 해군을 상상하고 있었지만 지원받은 장비도 모두 구형해 항공모함도 한 척 없이 미국의 천병이 되어 소련을 견제한다는 게 영 내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자대는 조금 선 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오래 바다에 떠 있을 수 있으니 확실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8,000톤급 호위 경항모를 공유해달라는 것이었죠. 물론 세계대전을 치르며 호위 경항모를 100여 척이나 만들었던 미국에겐 항공모함 몇 척 빌려주는 건 일도 아니었지만 문제는 그 대상이 자기들과 항공모함으로 전면전을 치른 일본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미국은 일본의 이런 요구를 거절하죠. 하지만 해자대의 욕심은 나날이 커졌는데요. 그도 그럴 만한 게 잠수함을 효과적으로 잡아내려면 초계기와 헬기가 오랜 시간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데 마땅한 플랫폼이 없어서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항모를 향한 야망이 점점 불타게 되죠. 일본은 1960년대 6.25 전쟁 특수와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단시간에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다시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엄청난 경제 호황을 누린 버블 경제 시기였죠. 그리고 해자대는 다시 한번 욕심을 내비치는데요. 이번엔 미국이 아닌 일본 의회였습니다. 해자대의 목적은 헬기를 탑재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소형 헬기 항모였는데 이런 항모가 있다면 좀 더 확실하게 대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죠. 하지만 헬기를 싣든 전투기를 싣든 일단 항공모함은 방어보다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무기입니다. 자국 앞바다를 지키고자 그 비싼 항공모함을 띄우는 나라는 없는데요. 따라서 미국 눈치를 보던 일본 의회의 반대로 무산됩니다. 예산을 집행해줄 의회가 반대하니 해자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해자대의 몸집은 나날이 커지고 대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헬기인 미국의 SH-3 시킹을 도입하며 더 발전했는데요. 이 신형 헬기는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서 UH-60 블랙호크와 함께 미 대통령 전용 헬기인 마린1으로 운용되고 있는 기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일본이 가진 함정으로는 이 헬기를 운용할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해자대는 어쩔 수 없이 신형 대잠 헬기를 탑재해 운용할 수 있는 하루나급과 시라네급 호위함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 함정들은 그 덩치 큰 대잠 헬기를 무려 3대나 운용할 수 있는 거대한 규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운용 중인 이순신 구축함보다도 크고 세종대왕 구축함과 비슷한 수준의 큰 함정이죠. 운용 가능한 헬기의 수는 세종대왕급보다 한 기 더 많습니다. 하지만 해자대의 욕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헬기를 탑재해 운용하는 호위함을 만들어봤으니 이젠 정말 항공모함도 만들고 싶어진 것이죠. 그렇게 일본은 9,000톤급 오스미급 수송함을 야금야금 개조해서 해상 헬기를 운용할 플랫폼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10,000톤 이하의 수송함은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 항공기를 운용하기에 별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해자대는 당장 급하니 이렇게라도 썼던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 드디어 해자대의 야망을 실현할 함정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하루나급을 대체할 신형 함정으로 나온 만재배수량 18,000톤급의 휴우가급 호위함입니다. 휴우가급은 외형으로 보나 규모로 보나 누가 봐도 헬기 항공모함입니다.
그런데 해자대는 이 휴가급이 대잠, 대함, 대공 능력을 갖추고 있고 또 고정익기를 운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함정을 호위함으로 분류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저 헬기만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죠. 하루나급보다 무려 2배 이상 커진 이 휴가급은 운용 가능한 헬기가 무려 18기에 이르기 때문에 사실상 헬기 항모에 공격 능력을 넣은 수준입니다. 휴가급은 마크 41 수직 미사일 16개와 시스페로우를 개량한 함대공 미사일, 에즈락 대잠 로켓 등 무장 수준이 굉장히 높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함정을 당장 밖에 내보이기엔 조금 눈치가 보였는지 휴가급에서도 헬기를 3기만 쓸 거라며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이렇게 해자대는 꿈에 그리던 헬기 항모를 편법으로라도 보유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욕심은 멈출 줄 몰랐는데요. 이번엔 시라네급을 대체할 신형 함정을 준비합니다. 바로 해자대 창설 이후 가장 큰 사업이었던 만재배수량 26,000톤급의 이즈모급 호위함이죠. 이즈모급 호위함의 재원을 살펴보자면 전장은 248m이며 만재 배수량은 26,000톤입니다. 함정 운용을 위한 승조원만 470명에 달하고 항공기 운용을 위한 인원까지 합치면 970명입니다. 속력은 30노트, 시속으로 환산하면 시속 56km입니다. 추진 방법은 코각으로 4개의 가스터빈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무장으로는 시램 대함유도탄 방어체계 2개와 펠렁스 20mm 근접 방어체계 2개를 장착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함재기로는 시오크 헬기와 MCH-101을 올리며 차후 F-35B 수직 이착륙기까지 운용할 예정이죠. 이즈모급은 휴가급과 함께 논란이 많은 함정인데요. 크기와 규모 때문에 항공모함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왔죠. 하지만 개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즈모급에 대한 해자대의 공식 입장은 헬기를 운용하니 호위함이다 였습니다. 휴가급은 공격 능력이라도 갖췄으니 깨름칙해도 넘어갈 만한 수준이었지만 이즈모급은 공격 능력도 없는 아예 헬기 항모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일본 정부는 2018년에 재해권과 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단거리 이륙 수직 착륙기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하는데요. 이즈모급도 휴가급과 마찬가지로 헬기 탑재 호위함이었지만 전투기 탑재 호위함으로 진화를 준비하는 것이죠. 이래도 일본은 항공모함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미국도 이즈모급과 비슷한 타라와급 강습 상륙함을 운용하고 있는데 미국이야 당연히 이 정도 수준으로는 항공모함도 아니지 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일본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대놓고 항공모함을 보유할 수 없으니 슬그머니 호위함으로 둔갑한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죠. 어쨌든 이즈모급은 타라와급과 비슷한 길이의 갑판을 가지고 있어 전투기가 날기에 충분한 크기이고 헬기는 무려 5대가 동시에 이착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즈모급이 운용 가능한 항공기에 대해 살펴보면 시오크 대잠 헬기를 최대 7기까지 운용할 수 있고 MCH-101 소해 헬기도 7기까지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투기를 날릴 수 있는 항공모함으로의 진화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이미 F-35B를 도입한다고 밝혔으니 해자대에겐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이즈모급으로 전투기를 띄우기 위해 갑판 내열 처리나 유도 등 설치를 하는 등 다용도 호위함으로 진화 중이죠. 이즈모급의 특징을 조금 살펴보자면 먼저 외형은 영락없는 경항공모함입니다. 평평한 갑판에 함교가 우측에 붙어있고 항공기용 엘리베이터도 배치되어 있죠. 또 앞서 설명했듯 무장이 최소한으로만 장착되어 있어서 주변 함정의 도움 없이는 교전할 수 없습니다. 그 최소한의 무장으로는 시램 대함 유도탄 방어 체계와 마크 15 20mm 펠렁스 근접 방어 무기 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 해군의 항공모함과 비슷하게 레이더에서 미사일 사격 통제를 빼고 대공, 해상 탐색 레이더를 장착했죠. 이즈모급의 출력 기관은 가스터빈 엔진으로 총 4개가 달려있는데요. 추진 방식은 코각이라고 불리는 방식인데 보통 대형 함선에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선 순항용 엔진 2개가 작동되며 고속항해 시 나머지 엔진도 함께 돌아가 빠른 속도로 운행할 수 있는 방식이죠. 해자대는 이런 이즈모급을 2척 건조해 운용하고 있고 휴가급도 2척을 굴리고 있는 상황이기에 기존의 하루나 시라네급 4척을 전부 대체했습니다. 소련이 붕괴된 현재 상황에서 일본은 미국과 함께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해군력이지만 같은 동아시아 국가로서 바다를 맞대고 있는 우리나라는 일본이 우방국이라고 해서 안심하고 있을 순 없는데요. 우리나라도 독도급 강습 상륙함과 더불어 경항모인 백령도함을 건조할 계획이지만 좀 더 강력한 무기 체계를 개발해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전투기 탑재 호위함 이즈모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